뭐 말은 좋죠. 말은 좋은데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의문은 조금 들어요.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세법이 음. 특히 양도세가 되게 누더기가 된 느낌이 그쵸, 너무 그쵸, 들어요. 그쵸, 맞아요. 이게 실제로 와닿는 저희 세무사가 업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맞아요. 부수적인데 집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사실은 일 적용하고 집행하는 국세 공무원도 힘들 것이고 저희도 힘들 것이고 물론 집값은 몰라 잡힐지 안 잡힐지는 우리가 그걸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제 느낌상 그냥 세무사로서 느낌 말하면 됐다. 세법이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왜 양포세무사라는 거 들어보셨죠? 맞아요. 사실 양도세가 너무 어려워졌어요. 저는 양도세 솔직히 들어오면은 조금 겁나요. 맞아요. 제가 모르는 공부할 게 부분이 너무 나올까 봐. 많아. 맞아. 뭐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인데 집값 같은 거를 사실 뭐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저는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. 시장 체제에 맡겨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기가 이제 자정작용으로 이제 좀 내려오고 그럴 텐데 괜히 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튀어나가서 점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치까지 이제 계속 치솟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게 세무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물어보셨지만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건 전화 진짜 많이 오겠다.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화 많이 오는 사람들은 친척들, 고모, 이모 뭐 이런 분들 전화 많이 오죠.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. 주변에 세무사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맞아요. 먼저 그쵸. 전화 오고 맞아요. 사실 저희도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모르죠. 답변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것도 있고 네. 일단 아직 바뀐 게 아니잖아요. 네. 바뀐 게 아닌데 그걸 또 설명해야 되니까. 그쵸. 맞아요. 어느 정도는 먹힐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뭐 고객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.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분들은 사실은 세금이 아주 많이 오르는 분들은 아니에요. 부자들은 잘 안 와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버텨도 될 것 같은 분들만 이제 많이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실거주 자체를 뭐 유도한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다 유도가 될까? 그런 것들은 조금 의문이에요. 그래 올려봐라 나는 다 전가할 거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있어요.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이 오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세입자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무조건 세입자한테 다 전가할걸요? 그럼요. 자기가 혼자 사는 집 한 채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거주를 할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제 세제가 개편이 됐으니까 그분들이야 뭐 조금 더 이제 혜택을 받는 거지만 이미 주택이 좀 여러 채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, 맞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거주할 집이 있는 사람들이 공제를 받는 거고. 그렇죠. 우리 세입자가 거주공제를 그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보유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데? 그 월세 소득 공제 해주잖아요. 월세. 그거 100만 원, 200만 원 늘었잖아요. 택도 없습니다. 그렇죠. 네. 고가주택이 대긴다기보다는 실수요자층이 제일 두터운 10억 언더에서 거래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고가주택들은 이것 때문에 양도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10억 원대의 실수요자층을 위한 거주 공제를 바꾸면서 이런 공제를 좀 늘려주고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함으로써 공급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지금 이번 세제 개편에서 되게 충격적인 거? 이런 거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를 완벽하게 거주로 바꾸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중간에 우리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%였다가 40%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. 보유가 40%, 거주가 40%니까. 그런데 그거 자체를 이제 보유는 아예 없이 거주를 해야지만 80%까지 해준다는 거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세제 그 혜택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구조. 무조건 거주해라 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무조건 거주해라 라고 하면 실제로 그 지금 말씀하신 한 10억 정도? 뭐 10억에서 20억 사이 이런 분들은 아마 거주할 거예요.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, 뭐 마용성 이런데 그런 데들은 거주 안 해도 다른 데들도 많으니까 거주 안 할 거 같아요 저는. 들어가서 지금부터라도 들어가 사세요. 일단은 그게 1번. 비거주 1주택인데 뭐 세법에서 거주한 걸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뭐 질병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게 아니라면은 들어와 살든지. 네. 다음 정권까지 네. 한번 기대를 해보든지. 이게 맞아요. 보유세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. 사실은 팔지 그쵸. 않으면 세금이 맞아요. 아니니까 맞아요.
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긴 할 텐데 2배 늘어난다고 보더라고요. 저는 네. 이번에 요거 나온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세제는 하나 있어요. 그 종부세를 부담하는 고객들 중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경우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주택 자체 하나하나는 가격이 크지 않아. 근데 3주택자여서 고세율로 부과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주택수 없이 그냥 가액으로만 아. 가잖아요. 저는 이거는 되게 맞아요. 맞다고 생각해요. 맞는 음.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맞습니다. 그거는 괜찮다.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. 음. 지금 이게 뭔가 딱히 뭐 저희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당장 이렇게 개정세법 안이 나왔다고 막 던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? 지금 이거는 확실히 다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도 반발들이 있을 건데 조금 지켜보시고. 그렇죠. 네.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. 음. 제가 그냥 봤을 때 주변이나 맞아요. 여론을 봤을 때는 네. 완전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음. 만약에 이걸 통과가 되려면은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저도 마음도 그럴 있고 것 또는 같아요.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 다시 체계적으로 해서 오히려 좀 유예하는 효과가 있게 설계하지 않을까 싶어요. 맞아요. 이번 세제 개편안 자체가 좀 약간 좀 너무 급박하게 뭔가 좀 맞아요. 너무 한 번에 이렇게 급진적이에요. 되는- 맞아요. 네. 너무 1주택자에 대한 그거를 너무 심하게 했어. 여기서 제가 떠오르는 멘트가 대법원 항상 판례에 쓰는 말 있잖아요.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치면 재산권 그런 표현이 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. 그리고 원래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었지 않아요?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사실 기대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 세금으로 잡는 거라. 근데 이게 거주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으로 집값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이펙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중과를 갑자기 막 80%씩 때려버렸을 때는 네네. 뭔가 이펙트는 있었어요. 시장에 대한 네. 반응은 있었는데 네. 고주공제로 바뀌면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이 올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교하는 것 같아요. 1년에 이제 보유세랑 네. 내가 이것을 임대 줬을 때의 임대 수익 그치. 일 비교를 딱 그치. 했을 맞네요, 때 맞네요.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오면은 무조건 이건 양도하는 게 맞고요. 네네.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버티는 게 맞아요. 잠깐 동안이라도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네. 사실상 그거에 대한 부담이 다 그 임차인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더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? 임대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10%씩 올린다면 그게 근데 화염병 던질 것 저기 같은데? 세무사님 고객 중에 임대사업자 많지 않아요? 많죠. 만약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. 내가 기재부에 이제 있다면 그러면 세부담은 전가는 맞아요. 항상 제일 약자한테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. 임차인들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건 뭐 크든 작든. 뭐 사실 제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1년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연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아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살아야 될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 보유세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그 전월세를 이제 받겠죠. 그렇겠죠. 근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중심지에 있던 그거를 못 버티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외부로 지금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득표를 하려면은 시민들의 이제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대로라고 하면은 일단 적어도 그 수도권 내에 있는 분들의 약간 득표를 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힘들지. 생각이 듭니다. 1세대 1주택자들이 많을 텐데, 그렇죠?